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이 WTO에서 실제 제소까지 가게 된다면 일본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오늘 내용에 앞서 우선 전해드릴 소식은 이전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영공 침해를 감행한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측은 영공 침해 이유로 기기 오작동이고 의도가 없었다는 발표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설령 의도적이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입했다고 인정할 리는 없기에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가 없어져서 다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의외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고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준 셈이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괜히 나섰다가 난감해진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WTO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의 쾌거를 이룬 김승호 산업통상지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나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일반 이사회는 제소에 앞서 상호 간의 주장을 설명하고 공론화시키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듯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 쪽에서도 WTO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성향의 일본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동아시아 연구원 라일리 월터스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라일리 월터스는 한일 양국의 주장을 WTO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식 제소를 할 경우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에 개별 절차를 요구한 것이 수출 제한에 해당된다고 입증하고 나아가 이 조치는 안전보장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한미일 관계에 있어 한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즉시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갈등은 반복해서 부상하고 있는 한일의 역사의 문제이기에 미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하며 그 이유가 중국과 북한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동맹을 결속하고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일 관계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면 결국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해줄 뿐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유리하다고 밝힌 라일리 월터스가 소속된 헤리티지 재단은 국방의 강화를 핵심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01년에 아베의 염원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했던 단체로서 친일본 성향의 싱크탱크 재단으로 분류가 가능하기에 이 연구원의 분석은 일본이 바라는 방향대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리티지 재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게 유쾌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7개월간 공백이었던 미국 국방장관 자리에 마크 에스퍼 장관이 인준되었다는 점이고 바로 이 에스퍼 장관은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문제에도 강경한 모습을 보일 성향을 가진 인물이 친일 성향의 재단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유쾌한 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정이나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미 국방부의 수장에 앉게 되었다는 부분이 걸리는데 부디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BK 뉴스는 앞으로도 관련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